거기다가 사촌 동생한테 걔는 아닌 것 같다면서 잘 끝냈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헐. 그런데 들어보니 지연이가 시동생한테 문자 보냈을 때는 100%다 쓴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그걸 보고 디테일한지 어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뻔히 어떤 년이 그랬는지 알면서 그럼 지연이가 사실도 아닌 얘기를 그 친구한테 했겠어요? 모르는 척에다가 누가 말했는지 뻔히 알면서 뭘 저리 싸고 도는지. 그리고 미치지 않고 그년이 시동생 앞에서 지연이 흉을 보겠냐고요. 거기다가 사촌동생한테 뭘 잘 끝내요?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연이는 말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뭘 잘 끝내냐고 하지 그랬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고. 사실 이 시동생도 오래전에 지연이랑 그녀 문제로 통화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지연이한테 반말 찌꺼랬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지연이가 그랬대요. 도련님 믿어요. 제가. 지연이가 진짜로 믿겠어요. 좋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랬겠죠. 제가 동서 친구는 아니잖아요. 역겨워도 동서 소리 해줬다네요. 좀 가르치실 건 가르치시라고요. 그렇게 했다네요. 시동생도 알았다고 했대요. 문제는 그년이 또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보낸 톡을 읽고 뭐라고 톡했는지 아세요? 형님한테? 미치연. 지연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실 그전에는 지연이한테 족가라고 욕을 하더래요. 반말 짓거리. 제가 보기에 이 시동생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연이는 배울 만큼 배웠고 시어머니가 골라서 결혼시켰고 집안에 별 문제 없는, 거기다 기독교 집안이고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지연이 할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고 컸더라고요. 지연이 남편이 땡씨 집안의 장손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형만 어여어여 하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지연이 남편이 엄청 챙겨줬다고 하대요.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래요. 웃긴 얘기 하나 더. 지연이 남편이 물어봤대요. 달래고 야단치던 것 중 하나가 왜 중학교도 못 나온 거랑 사냐 그랬더니 지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렇대요. 그럼 지연이는요? 졸업은 못했지만 대학엔 들어갔었거든요. 지연이도 어떤 띠란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살았어야 하는 건가요? 지연이는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 왜 저런 거하고 계속 살고 있는지. 제가 그랬죠. 그 짓을 잘하나 보지 뭐. 지연이가 뭘 한 줄 아세요? 처음부터 잘한 여자가 어딨냐고.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이상한 남녀 사이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쨌든 그거한테서 미치연이라고 와서 지연이가 톡 보냈대요. 바로. 어디에다가 대고 미친년이야. 내가 네 친구야? 땡땡땡한테 온 거 너한테 카피해서 보냈잖아. 그런데 번호가 안 없어지더랍니다. 톡 차단시켰더라네요. 보세요. 맞는 말을 해도 뭔가 잘못했고 구린 게 있으니까 톡 차단부터 시키잖아요. 죄다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연한테 그랬어요. 지연아,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망신 한번 주자 했죠.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조언이라도 얻어보자.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못 듣더라도 좀 사람들 알게끔 해보자 했죠. 안 그러면 너 정신병원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너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거한테 당장 메시지 보내. 너 여태까지 살면서 대놓고 걔 무시하거나 막말한 적 있어? 물으니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됐는데 물어보니 오래전에 한국 식품점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대요. 순간 열이 팍 받더랍니다. 물론 지연이가 괜히 그러진 않았겠지요. 10수년을 참다가 그날 처음 폭발한 거래요. 아줌마 하고 불렀더니 그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팔자 고쳤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그랬다네요. 잘했는데 뭐라더냐 했더니 그때도 미친년 하더랍니다. 지연이가 더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래 너 때문에 미쳤다 그러고 돌아서 나왔대요. 제가 그랬죠. 이게 그게 끝이야? 아니랍니다. 오래전에는 비디오 대회에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비디오 빌리러 비디오 가게 갔었답니다. 차 세우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야 그러더래요. 지연이는 자기가 아닌 줄 알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누가 또 야 그러더래요. 돌아보니까 그게 지연이를 그렇게 부르고 서 있더래요. 그때 지연이 둘째 아들이 어렸었는데 그래도 카시에선 졸업했으니까 아무튼 걸어오더랍니다. 지연이가 그랬대요. 어따 대고 반말이야 나 네 형님이야 했더니 다짜고짜 족가라고 욕을 하더래요. 상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마디 더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했더니 다시 까불더랍니다. 너는 내 눈가를 띄지 말라는 말 못 들었냐고 하더래요. 잠깐 차를 보니까 지연이 작은 아들이 차 바닥 쪽으로 숨더래요. 원래부터 지연이 작은 아들은 개척이 싫어했대요. 별로 서득은 없었지만 시동생한테 바로 전화했었다네요. 집에 왔는데 남편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더 골 때려요. 시동생이 바빠 죽겠는데 형수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고 형한테 궁시렁거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남편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사람 같지도 않은 거하고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지? 네가 네 무덤 판 거야. 이거 봐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 한 거 가지고도 화살이 지연이한테 갔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문자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문자 보내라고 했잖아요. 보냈답니다. 뭐라고 보냈냐 했더니 만나서 보여주겠다 하더라고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됐었는지 그 국산 또라이가 시동생 보여줬나 보더라고요. 문자에 시동생한테 보여주라고 지연이가 그랬어도 시동생이 보낸 문자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메시지 하지 마세요 하고 답이 왔대요. 뭐라더라. 또 한 번 메시지 하면 법적 대응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만 말하라고 했죠. 내일 네 전화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지연이가 보낸 메시지부터 쭉 적어볼게요. 야,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설을 썼냐? 네가 봤어?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내가 사람 죽인 거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나? 그런 개 대접을 하면서 우리 도련님이랑 왜 사냐? 어떤 개 대접이었는지 곧 설명해드릴게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 당신이라서 쓰레기통에서 구해준 사람한테 너무 부대접 아니냐? 이 집안에서 니들한테 말 깔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 몰라? 읽을 수는 있냐? 또 미치면 보내라.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말 뻥이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 아가리 조심해라. 확 찢어버리기 전에 네 눈, 아니 네 눈가에 띄고 싶지 않아. 나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너도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싫으면 보여드려. 같이 사시는 분한테 혹시 나 이혼하는 거 기다리는 거면 포기하시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너하고 100년 해로 하시라고. 읽을 줄 아냐? 욕을 써 보내려면 철자뻑 개무시하지 말고 보내. 웃겨 죽겠으니까. 조까 미친년이라고. 근데 깔 조시 없어서 어떻게 하냐? 와우. 지연아, 이거 진짜 네가 쓴 거 맞아? 나라도 기분 더러웠겠다. 혼자 감당 안 됐겠다. 야, 이건 완전히 개무시하는 문자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지연이가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 일단 국두와 지연이 시동생을 어떻게 개대접을 했나부터 얘기해보죠. 그 자리에 사촌 시동생도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 했었을까요? 사촌 시동생한테 나중에 확인 비슷한 것도 했어요. 지연이가 집에서건 차를 타고 가면서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반말짓거리에 쌍욕에 뭐라더라. 돈도 많이 못 버는 주제에서부터 결혼할 그 친구한테는 너 프로포즈 받아봤어? 물으면서 난 받아봤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프로포즈 했다네요. 프로포즈 할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술집년한테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냐고요. 세상에 반이 여자예요 진짜. 야 국산 또라이. 지연이가 모질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같이 사는 놈이 열나 모질한 것 같아. 참. 모자라다는 말은 왜 모질하다고 해요? 그냥 똑같이 대충 때려 맞춰서 얘기한 거지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목소리가 무지 커요. 뭐라고 해야 하나? 항상 뎃뎃거린다? 벅벅거린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 있잖아요. 기차 화통살 뭐 어떡하죠? 어쨌든요. 시동생이 운전할 때는 이참견 저참견 하면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로 벅벅거렸대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지연이 시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더랍니다. 진짜 정신병자들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이런 식으로 개무시했다네요. 미친년.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예의 갖추고 대해줄 때 잘하지. 왜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지연이한테 듣고 난리냐고요. 지연이가 저런 개무시 문자 보낼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맨날 지가 가지고 노는 지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만만하게 생각했겠죠.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하물며 사람을 저 지경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병신이죠. 안 그래요? 그 또라이 정말 싸다고 생각했어요. 시동생이 보낸 문자가 더 골 때려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메시지 하지 마세요. 또 한 번 메시지 하시면 법적 대응합니다. 땡땡. 지연이가 이렇게 메시지 했네요.
나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하세요. 뭐 내가 반밖에 없어서 모지라? 사람을 죽여? 법적 대응은 내가 해야겠네요. 시동생이 메시지 또 보냈어요. 자꾸 증거 남기시지 말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또 메시지 받으면 감당 못하십니다. 철자법 개무시하는 건 똑같구만. 이렇게 협박처럼 많이 하듯이 말은 했어도 속으로는 좀 그랬을 거네요. 그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지만 없는 소리 떠들어댄 거가 죄가 많은지 사실만 말한 지연이가 문제가 됐는지 진짜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일단 이렇게 답했네요. 지연이가 연락처가 뭐고 다 없을 테니까 입 단속시키라고 했다네요. 지연아 차라리 이렇게 보내지 그랬냐? 나도 다 귀찮으니까 제발 그냥 입 단속 좀 시키라고 이렇게 보냈어야지 바보야. 지연이 딴에는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했다네요. 예의는 무슨 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연아 제발 정신 차려라. 예의 차릴 사람들한테는 차리세요. 결론은 사촌 동생 내하고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아니다. 한동안 지연이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다른 주에 사는 사촌 오빠하고 상담했었다고 했어요. 사촌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그 후에 사촌 시동생과도 지연이 그때 심정을 쓴 톡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이었다네요. 사촌 오빠가 한국말은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른대요. 그런데 며칠을 매일 주고받고 마지막에 온 한 문장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보고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은 다르구나 느꼈어요. 지연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보낸 메시지는 그딴 것들 때문에 돈 낭비하지 마라 였어요. 그런데요. 저 충분히 이런 글 쓸 수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아직 제 마음이 변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건 아닌데 괜히 지연이 난처해질까 봐서 그것만 걱정되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졌지요? 지루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